평범해 보이는데 사람이 따르고 같은 말을 해도 더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남들보다 예쁘게 말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에 이릅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방법을 살펴보니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한마디, 인복 있는 사람들의 말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쉽고 간결하게 말하라. 대화를 잘하려면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대화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길고 복잡한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 짧고 단순한 표현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유는 간결함이 가진 힘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의 간결함이 지혜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말이 짧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뇌는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정보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길고 장황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핵심 메시지가 희미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간결하고 직관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집중을 유지시키며 말한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게 한다. 셰익스피어도 간결함이 지혜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듯 짧고 명확한 표현은 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물론 간결함이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사실 짧고 명확한 말은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존중의 표현이다. 장황한 설명 대신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대는 더 편안하게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은 단답형으로 답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생략하라는 뜻이 아니다. 짧은 문장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길게 늘어놓지 말라는 의미다. 핵심만 담은 말은 듣는 이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는다. 대화에서 간결함을 추구하는 태도는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명확한 말은 상대방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게 하며 더욱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 인해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간단 명료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다. 긴 설명 없이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전달하면 상대는 나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된다. 결국 대화의 목적은 내 생각과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언제나 간결하고 명확한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상대에게 배려를 보여주는 동시에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상황에 맞는 침묵을 이용하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대화를 능숙하게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말을 잘할 뿐 아니라 침묵의 가치를 아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말을 해야 할 순간과 침묵을 지켜야 할 순간을 정확히 구분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이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침묵은 종종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순간의 분위기를 느끼며 침묵을 유지하면 대화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면 말의 무게가 커지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침묵은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침묵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침묵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상대방의 말투와 표정, 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만 언제 말을 멈추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협상이나 논의 같은 상황에서는 침묵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 잠시 침묵을 유지하면 그들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이 순간 상대는 더 많은 말을 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더 명확히 드러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침묵은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침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결정은 더 균형 잡히고 현명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침묵은 잘못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침묵을 사용할 때는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침묵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높이고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침묵을 잘 활용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이런 태도는 대화를 깊이 있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결국 침묵은 말 못지않게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다. 적절한 침묵은 상황을 통제하고 대화에서 나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준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침묵의 타이밍을 배워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매력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세 번째, 주눅들지 말고 얘기하라.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 질문을 받거나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 오면 그 답이 평범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해보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혹시라도 틀릴까봐 두려워하며 말을 아끼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일수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율성과 내면의 힘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태도를 내적 자유의 부족으로 보았다. 그는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여겼다. 설령 내 답변이 평범하거나 특별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꺼내는 태도 자체가 타인과 소통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때로는 뚜렷한 의견이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어설프게 말을 이어가며 얼버무리기보다는 제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고민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러한 솔직한 태도는 신중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대화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관점이나 생각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상대방의 말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을 잘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대화법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를 세련되고 소통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사실 이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바탕이 된다. 우리가 대화에서 해야 할 일은 크고 특별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태도이다. 어떤 대화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꺼내는 사람은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화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며 더 넓은 사고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이야기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를 더 잘 이해시키는 힘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세상과 나누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따라서 주눅 들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라. 그 생각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소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은 대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대화를 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매너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행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더 활발히 이끌기 위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는 문제를 넘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행동은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상대방이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대화 중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화 중에 말을 끊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대화의 방식을 익힐 수 있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말을 듣는 행동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보았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상대방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오늘날의 대화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모두에게 대화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또한 경청의 자세는 상대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포함한다.
대화 중에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더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대화에서 말을 끊지 않고 상대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대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귀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더 깊이 있는 관계와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5번째, 변명으로 회피하지 마라. 변명으로 상황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진실을 감추는 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 돌을 숨기는 것과 같다. 아무리 가려보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돌은 드러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진심을 숨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의 본 모습을 더 선명히 드러낸다고 보았다. 결국 진실은 감춰질수록 더 명확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변명을 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명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는다. 오히려 솔직한 태도는 진정성과 용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사람들은 진실되고 진심 어린 말에 자연스럽게 신뢰를 느낀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낼 때 그 진심은 상대방에게 깊이 전달된다.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진실성은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단순히 하는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더 많이 느낀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진심이 감추어질 때보다는 드러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고 보았다. 진심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더 깊은 공감을 얻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이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실을 숨기기보다는 담대히 드러내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변명과 회피 대신 솔직함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진실된 태도와 솔직함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진심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실과 진심을 숨기지 않고 자신 있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6번째,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서라.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 중 하나다. 물러남이란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더 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우리가 필요 이상의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때로는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이 승리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아하게 물러선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승리를 양보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것은 자신이 더 성숙하고 높은 차원에 있다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양보하듯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다. 토론이나 협상에서 내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게 만든다. 이와 같은 자세는 단순히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힘과 여유를 보여준다. 물론 때로는 내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주장을 지켜야 할 상황도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하려 한다면 상대와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관계의 벽이 높아질 뿐이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을 표시하면서도 자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물러선다는 것은 내가 틀렸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이기도 하다. 그 순간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는 성장의 기회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성숙을 향한 발걸음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의지를 절제하고 필요할 때 물러날 줄 아는 자세가 삶의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물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경험이다. 결국 아름답게 물러서는 능력은 상황을 읽는 지혜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대화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성장과 소통을 위한 전략이다.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화 상대가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7번째,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집중하라.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대화를 나누는데 핵심적인 요소다. 사람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고 대화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주제를 선택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감에서 비롯된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에 흥미를 가질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대화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상대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좋은 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공감과 이해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고 보았다.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이 진정한 소통을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대화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상대방이 흥미를 느낄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고 상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준비하면 한층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가벼운 관심사나 최근 화제가 된 주제를 꺼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매력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수다. 그들의 관심과 기분을 고려하고 이에 맞춰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상대방은 당신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말솜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쇼펜하우어는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태도가 진정한 대화를 만든다. 결국 대화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이 흥미를 느낄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할 때 우리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기억하며 소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8번째,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높은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결코 빠르게 얘기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천천히 말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준비된 자세는 품격을 세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소리는 사람의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목소리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여유로움과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목소리는 강력한 도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말하는 것은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천천히 말하면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낮은 목소리는 권력, 자신감, 그리고 성숙함을 상징한다. 믿음직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CEO들은 낮은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낸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따라온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비밀스러움을 자아내며 사람들이 상대방 말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밀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목소리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치 고요한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을 읽을 때는 한 단어씩 천천히 발음하며
평소 대화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말에 감정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할 때 감정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중립적으로 혹은 차분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나의 내면을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들며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한마디, 인복 있는 사람들의 말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상세 내용과 고정 댓글에 있는 참고 도서를 구매하셔서 더 많은 지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